자, 이번에는 저희가 뉴스를 볼 때 경제면에서 봐야 할 뉴스들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은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세계 금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에 의한 이 매입이 3년 연속 1,000톤을 넘어서면서 전체 수요를 끌어올렸는데요. 세계금협회 WGC는 현지 시간 5일 발표한 2024년 세계 금수급 통계에서 전 세계 금 수요가 총 4,974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 수요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매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WGC에 따르면 주요국 기관들의 금 수요 증가가 늘어난 것은 2010년경부터라고 정했습니다. 리먼 쇼크와 유럽,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15년 연속으로 금 매수가 증가했는데 202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1,000톤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달러 자산이 동결되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 보유와 제재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한층 높아졌고 또 이에 무국적 통화인 금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세청장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수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기업 이중과세 해소와 한라인 구축 그리고 조세 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했다라고 국세청이 6일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 조세 조약의 상호 합의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막힘없는 소통을 위해 한라인을 구축하고 세종의 디지털화를 등을 위해 실무자급 규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유일의 주요 20개국 회원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해외 건설 수주 국가이기도 한데 지난해 한국 건설회사들은 전체 건설 수주의 32%인 119억 달러를 사우디에서 수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만여 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 열기가 식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또 2주 이상 신청한 실업수당을 뜻하는 계속 실업수당의 경우 1월 19일에서 25일 주간 118만 6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3만 6천 건 늘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하며 여전히 견조한 고용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시장을 꽤 안정적이라고 묘사한 상황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연준은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정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공장을 수출 기지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 성공하며 중국 사업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대차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수출 물량이 4만 4천 대를 넘어 전년 대비 100배 폭증했고 올해는 10만 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을 이유로 현지 판매가가 계속 줄어 베이징 현대의 지난해 중국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약 30% 감소한 16만 9,665대로 집계됐지만 4대 중 한 대는 수출로 팔아 새 활로를 개척한 셈입니다.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은 2016년까지만 해도 10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대차는 중국의 첫 전용 전기차 모델도 선보여 내수 판매를 40만 대로 끌어올려 올해 총 50만 대를 팔아 9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의 600억 원대 부실 대출 의혹으로 뱅크런을 겪었던 이 새마을금고가 상금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자산총액 8천억 원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같은 수준이지만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금고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상금감사 도입 의무 기준을 자산총액의 기준 8천억 원 이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인데 8천억 원을 넘는 곳은 42개, 3.3%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금고는 상금감사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이번 안을 두고 사실상 이 대부분의 금고가
법적으로 상금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주목해 봤던 소식입니다. 현대차 여러 가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시장으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또 로봇 시장 쪽으로도 새롭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는 현대차 이 주가 자체는 하락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로를 새롭게 개척하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